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4일 오후 3시입니다. 김정은이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미국 방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 그리고 2월로 예정된 미국 회담,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인 희망을 피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대표단이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제2차 조미 순회 상봉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 실무진과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협상한 정형이라는 것은 상황입니다. 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온 훌륭한 친서를 전달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조미순회 상봉에 큰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여기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가 뭐냐? 이게 좀 찜찜합니다. 김정은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며 조미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함께 나갈 것이다. 이 이야기 들어보면 막연한데 다만 뭔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큰 줄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은 북한의 핵 동결, 미사일 실험 더 안 한다. 핵 실험 더 안 한다. 그리고 ICBM 개발은 여기서 중단한다는 정도의 양보를 받아내고 미국 양보를 받아내고 미국이 김정은에게 뭘 줄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재를 완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한국이 하고 싶어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허용할 것이냐. 플러스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대한 양보를 할 것이냐.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영구 중단을 약속할 것이냐. 심지어 주한미군 감축, 철수까지는 이야기 안 나오겠지만은 이런 걸 뭉쳐가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이런 걸로 포장하자. 이런 식으로의 두루뭉실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트럼프는 즉각 아주 환상적인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은 그 여세를 밀고 3월 1일쯤 김정은이를 서울로 오게 해가지고 6.15 선언에서 합의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한다. 이 조항에 근거해가지고 남북 간에 어떤 연합제 성격의 논의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재정당 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남북한의 좌익이 주도권을 잡는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국채를 변경하고 대한민국의 노선을 바꾸려는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평화체제를 만든다고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책은 뭐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독사보고 독을 빼라는 것이니까 그건 될 일도 아니다. 다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요절을 내는 것인데 이미 그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북한이 핵 미사일 부대를 만든 시점에서는 핵무장한 국가를 공격한 예도 없고 공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핵전쟁의 위협을 감당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 핵의 군사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군사적 해결을 할 정치적 의지가 나오지 않는다. 트럼프도 그것을 시도해봤지만은 주변 참모들, 군인들까지 말려가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불가피하게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보유국은 기정사실화된다.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결국 그 구도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핵 동결은 북한의 핵 보유 인정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 그 다음에 한국이 뭘 할 거냐의 이제 기로에 서 있죠. 한국이 뭘 할 거냐. 그 말 속에는 문재인 정권은 뭘 할 거냐. 우리 국민은 뭘 할 거냐. 자유한국당은 뭘 할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 같으면은 우선 트럼프가 핵 동결, 즉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해달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쪽으로, 인정받게 하는 쪽으로 지원 사격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이 몫은 누구냐? 우리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국민이 뭘 할 거냐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뭘 할 거냐는 겁니다. 야당,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 사태에 대응할 거냐. 즉,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카드를 내세울 수 있느냐. 그것도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는 한국도 핵 보유를 해야 됩니다.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려면은 핵 보유를 해야 되는데 핵 보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위적 핵 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사를 젖혀놓고 경제 제재까지 감수하고 핵 개발을 하겠다. 대응 핵 개발을 하겠다.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겁니다. 91년에 빼내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 강하게 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그 전술핵에 대해서 한국군이 공동 사용권을 갖도록 하는 나토 방식의 핵 공유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 대 핵의 균형이 맞춰지고 플러스 여기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북한에 종속되지 않고 북한의 핵 보유 상태에서도 우리가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답이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핵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전술핵 재배치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 북한의 핵 보유국화,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5천만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권이 아닙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일하는 정권입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일하는 정권에 대해서 핵 보유합시다라고 해본들 그게 먹혀들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야당의 몫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핵 보유를 주장하고 나와야 됩니다.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해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우리도 핵 보유로 대응을 하자. 그 다음에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나오되 좀 더 세게 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광화문에서 수백만을 모으는, 전국에서 수백만을 모으는 집회도 하고 2월 초에 자유한국당이 미국에 특사단을 보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핵 보유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무난하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만사를 쫓아놓고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여론을 우리가 일으키겠다. 그런 여론을 일으키겠다. 문제는 여론이죠. 여론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2020년 총선의 중요한 총선 주제로 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살기 위해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이제 미국까지 인정했으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이런 배신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이런 정책을 계속 펴면은 우리는 대통령 탄핵, 대통령 퇴진운동 벌리겠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겠다 해서 이 북한의 핵 보유국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 불안, 국가 생존의 문제를 가장 큰 정치 주제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선거판에서 심판받도록 하는 것이겠죠. 선거판에서. 핵 보유해야 된다. 북한이 핵 보유했으니까 우리도 핵 보유해야 된다는 여론조사를 하면 아마 70% 이상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권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투표에서 이겨야 하니까 압도적인 핵 보유 여론이 형성될 때 정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은 자유한국당이 선두에 서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대중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핵 보유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핵 보유해야 된다. 하는 압도적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자유한국당이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의도에서는 안 됩니다. 광화문으로 나와야 합니다. 또 학교로도 가야 됩니다. 대학교로도 가야 돼요. 아스팔트와 캠퍼스를 버린 야당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야당은 대중동원력이 약한데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이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모든 사태가 아주 명확하게 됐습니다. 예상한 대로 북한의 핵 보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답은 한국도 핵 보유,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도 핵 보유하자. 북한도 핵 보유, 우리도 핵 보유. 이게 저의 해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응답입니다.